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53세, 결혼한 지 25년이 된 평범한 주부입니다. 저는 오늘 아내보다 엄마 말이 먼저인 남자와의 결혼 생활을 털어놓으려 합니다. 결혼을 하고 보니 남편은 저희 동반자가 아니라 여전히 시모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죠. 처음엔 남편이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데이트할 때마다 제 가방도 들어주고 문도 열어주고 그런 배려가 너무 좋았거든요. 이 사람이라면 나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줄 거야. 그렇게 믿었죠.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남편은 늘 저를 챙긴다고 했지만 실상은 시모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마마보이였다는 것을요. 아침에 뭘 입을지, 점심에 뭘 먹을지, 심지어 화장실 가는 시간까지 시모한테 보고하더라고요. 말끝마다 엄마가 이 말만 하루에 몇 번을 듣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국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와 결혼한 느낌마저 듭니다. 25년 동안 참고 살았지만 얼마 전 일어난 일로 인해 더 이상은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25년 참던 제가 폭발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남편 민수 씨는 대기업 과장으로 겉보기엔 정말 성실한 가장이었어요. 회사에서는 능력도 인정받고 동료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아요. 연애 때도 사람 자체가 예에 바르고 경우를 아는 사람이라 가정에도 충실할 것 같아서 선택했죠. 시모한테 꼼짝을 못해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참 괜찮은 남편감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제 속은 터지는데 말이죠. 결혼 초기엔 그 모습이 괜찮게 보였어요. 어른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라 친정에도 잘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신혼 때는 오히려 남편이 시모를 잘 챙기는 모습이 기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 2년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은 모든 결정을 시모에게 먼저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 부부들끼리 부부 동반 모임 하재. 같이 갈 거지?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한테 한번 여쭤보고 답해줄게. 아니, 부부끼리 나들이 가는데 왜 어머니 허락이 필요한 거예요? 장 보러 갈 때도 그래요.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장 보러 갈 건데 저녁 반찬 할 거 뭐 사올까? 응. 어머니한테 드시고 싶은 거 있는지 한번 여쭤봐야겠어. 우리가 먹으면서 어머니한테도 음식해서 갖다 드리면 좋잖아. 항상 대화는 이런 식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혼 3년째 추석이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시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는 참 복이 많아. 우리 민수 같은 아들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 요새 저런 남자가 어디 있어? 부모 말 잘 듣고 가정에 충실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났으면 우리 민수랑 결혼하고 싶을 정도야.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했어요. 아무리 아들이 좋다고 하지만 무슨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니. 저는 그 순간 시모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런 말을 들어도 쑥스러워하며 웃기만 하더라고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남편이 하도 마마보이라 신혼집 또한 시댁과 가까운 곳으로 얻었는데요. 이젠 엄마 거리는 남편이 질려서 시댁과 조금 멀어져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한테 옆 동네로 이사를 하면 어떨지 의견을 물었어요. 여보, 우리 옆 동네로 이사 가는 게
어때? 아무래도 여기보다 옆 동네가 나중에 집값이 더 오를 가능성이 크기도 하고 동네도 더 깨끗하기도 하고 말이야. 그리고 출퇴근길에 IC 올리기도 여기보단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당신 생각은 어때? 글쎄, 엄마랑 너무 멀리 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 엄마한테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할게. 아니, 옆 동네로 가더라도 시댁과는 고작 차로 15분 정도 떨어지는 건데 너무 멀리 간다니요. 마마보인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무슨 시모말 한마디로 이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지. 마치 남편은 결혼을 해도 부모에게서 독립을 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보, 몸살이 심해서 병원 좀 갔다 올게. 많이 아파? 그럼 어머니, 점심은 누가 차려드려? 어머니께 말씀 먼저 드려볼게. 밥 조금 늦게 드셔도 되는지.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넌 내가 아프다는데 지금 어머님 밥이 중요해? 어머님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리고 차리려면 네가 차려드리고 와. 결혼한 지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시모랑 저희 신혼집은 정말 가깝거든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렇지 아픈 제가 시모 밥까지 챙겨드려야 하나요?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모시고 싶으면 남편이 직접 하면 될 것을 왜 저더러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남편은 시모를 모시기 위해 대리효도를 하려고 저랑 결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끔찍하게 시모만 챙기더라고요. 아주 저 빼고 모자 둘이 애정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결혼 내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시작도 아니었어요. 더 황당하고 기가 막힌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결혼 5년째 저희는 드디어 바라고 바랬던 아이를 가지게 됐어요. 그때는 세상을 다 얻은 듯이 정말 행복했죠. 남편도 아빠가 된다고 좋아했고요. 임신 기간 내내 시어머니는 이런 말씀만 하셨어요. 우리 민수 아들 낳겠네. 아들 낳아야 집안이 든든해져. 어머님, 아직 아기 성별은 몰라요. 아들일 거야. 느낌이 그래. 우리 민수 닮은 아들 낳으면 얼마나 좋을까? 시어머니의 바램은 아들이었지만 저는 딸을 낳게 되었는데요. 이때도 고생했다는 말은 온데간데 없이 시어머니는 실망부터 하시더라고요. 제가 출산을 하고 나서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도와주러 오셨는데요. 친정이 멀어서 힘드신데도 한 달 동안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고생했다. 우리 딸. 엄마가 다 해줄게. 넌 애기랑 몸조리만 해. 친정엄마는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미역국 끓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이렇게 고생하시는데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불편만 늘어놓았죠. 심지어 시모와 비교를 하면서요. 여보, 장모님이 집안일을 좀 특이한 방식으로 하시네. 특이한 방식. 뭐가 특이하단 거야? 미역국도 우리 엄마 스타일과 다르고 애기 재우는 방법도 우리 엄마가 말해준 방법이랑 다르더라고. 아니, 뭐 시모가 미역국 끓이고 애기 재우는데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모 말이 다 정답은 아니잖아요. 저희 친정엄마가 와서 도와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그런 식으로 입을 대니까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날은 시모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아들한테 전화로 간섭을 하시다가 안 통하는 것 같으니 저희 집으로 오신 거죠. 저희 집에 오셔서 시모는 친정엄마가 하시는 모든 것에 간섭하셨어요. 사돈, 미역국은
이렇게 끓이는 게 아니에요. 뭘 잘 모르시네. 아이고, 사돈, 애기 기저귀 이렇게 채우면 안 돼. 시모는 친정엄마한테 꼬투리를 잡아 이것저것 지적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저희 친정엄마가 일을 못하시는 것도 아니었고, 시모는 저희 친정엄마에게 괜히 꼬투리를 잡는 거였죠. 그런데 정말 어이없는 일이 출산 일주일째 되던 날 일어났어요. 여보, 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병원 모시고 가야겠어. 그때는 제가 출산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던 시기였습니다. 아직 몸도 제대로 안 돌아왔고 밤마다 수유하느라 잠도 못 자던 시기였죠. 그래? 얼마나 안 좋으신데? 정확히는 가봐야 알아. 저녁까지는 들어올게. 간 김에 엄마 허리 검사도 받아봐야 할 것 같아.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남편은 매일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다녔어요. 아프다 하시니 저도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어이없더라고요. 시어머니 진단서를 우연히 봤는데 그냥 파스 붙이면 나을 정도의 가벼운 염자였어요. 아니 여보, 어머님 많이 아프시다면서. 그래도 아프신 건 맞잖아. 그때 느꼈어요. 제 출산으로 인해 아들이 며느리에게만 신경 쓰니까 질투가 나서 저러시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다가 아기가 돌 지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매달 가계부를 정리하는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생활비가 자꾸 모자라는 거예요. 처음엔 아기 용품 때문인 줄 알았어요. 기저귀, 분유, 이유식.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보, 이번 달 생활비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카드값이 많이 나왔네. 아, 그게 어머니 용돈을 좀 드렸어. 나한테 상의도 없이. 얼마나? 50만 원 정도. 그 시절엔 저희 한 달 생활비가 200만 원 남짓이었거든요. 그런데 그중 4분의 1인 50만 원을 시모 쓰라고 드리면서 남편은 저한테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엄마가 병원비도 들고 이것저것 사느라 생활비가 좀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좀 드렸어. 부부인데 이런 건 나랑 미리 상의해야지. 묵은 뭐 친정에 용돈 안 보내고 싶은 줄 알아? 그리고 우리 애 기저귀 사고 분유 사면 우리도 돈 부족해. 알겠어. 근데 우리 엄마한테는 모른 척 해줘. 우리 엄마가 며느리 눈치 보실까봐 좀 그러네. 그러고 나서 통장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제가 애 키우느라 신경을 못 쓴 사이에 지난 6개월 동안 매달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 시모 통장으로 이체되어 있는 거예요. 저한테는 월급이 줄었다, 야근 수당이 감축되었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남편 통장에서 바로 시모한테 이체를 해주고 남은 비용만 저희 생활비랍시고 들고 온 것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는 그 돈으로 친구들과 등산 모임도 가고 옷도 사고 심지어 다른 자식들 용돈도 주고 계셨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뒤에도 남편의 시모 사랑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 문제로 실랑이를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전셋집에서 살다가 아기도 생겼으니 내 집 마련을 해야겠다 싶었거든요. 마침 집값이 좀 안정되었을 때라 좋은 기회였어요. 저도 복직해서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요. 여보, 아기도 크고 있으니까 매매하는 건 어때? 전세 살기엔 너무 불안정하기도 하잖아. 응. 매매하면 좋지만 아직 돈을 좀 더 모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친정에서 저희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효선아, 이제 손자들도 크고 있고 집은 매매하는 게 어떠니? 엄마가 살아보니
남의 집 떠도는 거. 보다 내 집 한 채는 무조건 있어야겠더라고. 그렇긴 한데 지금은 여유가 없네. 애 밑으로 들어가느라고 돈을 많이는 못 모았어. 우리 딸 집 마련하는 건데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돈을 못 모은 이유가 남편이 시모에게 매달 돈을 보냈기 때문이라는 말은 차마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부모님들이 걱정하실 게 뻔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저희는 전세로 살다가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아 작은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계약 일주일 전에 남편 놈이 제 속을 뒤집는 말을 하더군요. 여보, 어머니와 상의했는데 집 명의는 어머니 앞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어. 뭐, 우리 집이고 친정에서 보태준 돈으로 매매를 하는 건데 그걸 왜 어머님이랑 상의를 해? 미쳤니? 어머님이 이 집 사는데 뭐 보태주신 것도 없는데 무슨 시어머니 명의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렇게 남편이랑 집 명의 문제로 실랑이를 하는데 남편 놈이 정말 기가 막힌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 낳아준 엄만데 그 정도도 아깝냐? 장인어른, 장모님은 그래도 여유가 있으시잖아. 우리 엄마는 낡은 집 한 채밖에 없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정말 적반하장이었어요. 친정에서 돈 보태준 집을 시어머니 명의로 하자고 하면서 오히려 제가 인색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집 사라고 보태주신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 이뻐서 주는 거 아니라고. 당신이나 시댁에서 해준 것도 없으면서 명예 타령이나 하고 도둑놈 신보라고 생각 안 하니? 우리 엄마도 엄연히 우리 가족이야.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집값의 80% 이상을 지원해 주셔서 매매하는 집인데 그걸 시모가 왜 탐내시는 것이며 남편이란 놈은 그걸 또 들어주려고 하면서 시모가 불쌍하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인가 방군가 싶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전화까지 하시더라고요. 지금 가겠다면서요. 저희 집에 와서 한다는 소리가 참 가관이었습니다. 사돈댁에서 돈 좀 보탰다고 해서 이 집이 사돈댁 집은 아니지. 너랑 우리 아들 집이고 엄연히 우리 아들도 집은 있어. 네 친정에서 돈 좀 보탰다고 유세 떠는 거냐? 어머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솔직히 남들은 시댁에서 집 해주고 돈도 보태준다고 하는데 뭐 제가 그런 거 바란 적 있어요? 보태주는 거 바라지도 않고요. 저희 거 뺏으려고나 하지 마세요. 뺏는다니? 얘 말하는 것 좀 보게. 네 친정에서 돈만 주면 다야? 어른한테 예의는 안 가르치든 내가 너희 거 뺏으려고 명예 달라고 하겠냐? 너희 세금 많이 나올까봐 그러지. 그리고 나 죽으면 어차피 그 집 너희한테 갈 게 뻔한데 너는 내 깊은 배려도 모르는 거야? 어머님이 명예 가지고 계시다가 사기라도 당해서 홀랑 넘어갈지 시누이한테 갈지 그걸 제가 어떻게 장담해요? 그리고 세금 많이 나올까봐 그러신다고요? 그런 걱정은 안 해주셔도 돼요. 어머님이 민수 씨한테 생활비 달라고 하셨던 형편인데 세금을 어머니가 신경 쓰실 형편도 안 되시잖아요. 그때 남편이 저의 따귀를 때렸습니다. 야, 김요선! 너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 그때 정말 확실히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에서 남편의 아내가 아니라 시모의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걸요. 명예 이전해달라는 시모의 말도 안 되는 부탁도 거절 못하는 머저리 같은 놈을 제가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았던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아이 낳고 산후조리할 때도 생활비 쓸 때도 집 명예 정할 때도 모든 우선순위에서 저는 항상 꼴찌였어요. 그날 저는 남편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나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무슨 소리야? 뭐가 문제야? 당신은 어머님이 우리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데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뭐야?
왜 그런 소리를 해? 어머니는 어머니고 너는 내 아내지? 유치하게 왜 이래? 그렇게 감정 싸움 후 저는 끝까지 집 명의를 시모 명의로 바꿀 수는 없다며 완강히 버텼고 결국 명예 이전 문제는 제 뜻대로 일단락되었죠. 그러나 그날 이후 우리 부부 사이의 골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진명의 사건 이후로 남편과 저는 완전 냉전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도 예전엔 다녀올게라고 인사라도 했는데 이젠 그냥 나가버려요. 돌아와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억지로 화해하자고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해도 남편은 제가 시모한테 한 태도가 불경스럽다면서 상종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내버려 두었죠.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도 안 하시고 그냥 오신 거예요. 엄마, 왜 갑자기 오셨어? 그냥 우리 딸 얼굴 보고 싶어서. 친정엄마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우리 딸 왜 이렇게 야위었어?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얼굴에 다 써 있는데.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친정엄마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혹시 뭐 힘든 일 있니? 없어요, 엄마. 왜요? 아니야, 그냥 우리 딸 요새 전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이상해서. 저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친정엄마가 걱정만 더 하실 것 같아서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친정엄마는 눈치가 빠르신 분이에요. 혹시 시댁에서 너를 괴롭히는 건 아니지? 저번에 엄마가 산후조리 때 저희 집에 오셔서 시모를 직접 겪어보신 이후론 저를 많이 걱정하셨어요. 엄마는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참고만 살까봐 걱정이야.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격이 그랬잖아.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하고. 하지만 너무 참기만 하면 안 돼. 저희 친정엄마도 내심 시모가 뭐라고 하진 않을지 걱정을 하시는 눈치셨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에서 간만에 미숙 언니를 만났어요. 미숙 언니는 저희 아파트에 사는 동네 언니예요. 저희 시모가 저희 아파트에 자주 오셨는데 미숙 언니네 친정어머니와 친해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끔 미숙 언니 집에 가서 수다 떨고 오시는데 그때 오다 가다 인사하면서 미숙 언니와 친해지게 됐죠. 어느 날 아파트 앞에서 마주쳤는데 미숙 언니가 갑자기 저에게 묻더라고요. 효선 씨, 시어머니가 효선 씨네 집 매매하셨어? 효선 씨 친정에서 도와줬다고 했었던 거 아니야? 네? 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희 집은 저랑 남편 공동명의예요. 아, 그래? 아, 그럼 내가 잘못 알았나 봐. 미숙 언니는 저에게 저희 집 명의가 시모 앞으로 되어 있냐고 묻더라고요. 시모가 자랑처럼 동네방네 어르신들께 떠벌리고 다녔나 보더라고요. 남편이랑 명의 문제로 실랑이를 한 뒤라 미숙 언니에게도 시모 명의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바로 잡아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에게 잘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뭐 먹고 싶어? 내가 사올게. 여보, 요새 힘들지? 마사지라도 받을까? 남편이 그새 각성이라도 했나 싶었어요. 그래도 예전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부부싸움이 칼로 물베기란 말도 있듯이 여러 일 있었지만 저도 마음 잡고 다시 잘 살아보기로 했죠.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소파에 앉아보라며 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 나이도 있으시고, 갑자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하나 싶네. 남편도 저에게 잘 해주니 저도 시모에 대한 분노를 풀고 우리 가정을 위해 다시 한번 맘을 다잡았어요. 잘 모셔보기로요. 내가 반찬에다 드리고 신경 많이 쓸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좀 더 신경 써드리면 어떨까? 남편이 제 손을 잡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사실 어머니가 요새 많이 외로워하셔. 나이 드시니까 친구분들도 많이 돌아가시고. 그래서 말인데, 우리 엄마 모시고 사는 건 어떨까? 당신도 반찬해서 엄마한테 매번 갖다 드리느니 차라리 엄마가 우리 집에 같이 계시는 게 편하지 않아? 그게 당신한테도 좋은 거 아니야? 뭐, 어머님을 모시자고? 이래서 나한테 최근에 잘해줬던 거였니? 생각해봐. 우리 엄마처럼 살림 꼼꼼하게 하는 분이 어디 있다고. 당신도 일하느라 힘든데 우리 엄마가 도와주시면 얼마나 좋아? 무엇보다 엄마가 계시면 우리 집안이 더 화목해질 거야. 어른이 계시면 아이 교육에도 좋고.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럼 우리 친정 엄마도 모시자. 그게 좋겠네. 무슨 말이 그래, 당신? 몰라서 물어? 어머님이랑 같이 사는 거 부담스러워. 성격이 유순하셔도 힘든데. 당신 어머니 성격 대단한 거 모르니? 또 얼마나 간섭하실지 뻔해. 내가 살림하는 거 올 때마다 핀잔 주시는 것도 스트레스인데 같이 살자고? 왜? 뭐가 부담스러워? 당신은 우리 친정엄마랑 같이 사는 거 안 부담스러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당신은 출가 외인이야. 장모님이랑 어떻게 우리 엄마가 같아? 뭐가 다른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부부로서의 독립된 삶이지.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삶이 아니야. 남편의 설득에도 제가 넘어가질 않으니 시모는 급기야 저희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사돈 잘 지내시죠? 할 말이 있어서 전화 드렸어요. 네, 사돈도 잘 지내시나요? 그런데 하실 말씀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우리 며느리가 나랑 같이 사는 걸 싫어하네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뭐 그리 큰일인가 싶어서요. 친정엄마가 되셨으니 며느라기 좀 잘 설득해 주세요. 나이든 시부모 봉양하는 게 당연한 도리고 이치라고요. 당연하다고요? 아니, 사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은 부모 봉양해야 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모셔야 하는 게 당연하지요. 사돈 댁에서는 그런 예절도 안 가르쳤나요? 사돈, 내 딸이 사지멀쩡한 사돈을 왜 모셔야 해요? 이러려고 시집 보낸 거 아닙니다. 사지멀쩡하다고요? 네, 건강하시잖아요. 혼자 살기 쓸쓸하다고 며느리가 모시고 살아야 해요? 사돈 뒤치다꺼리 시키려고 우리 딸 결혼시킨 거 아닙니다. 어른 공경도 못하는 집안이 저렇군요. 친정부모 보니까 며느리가 왜 그런지 알겠네요. 친정엄마는 시모와 전화통화 후 바로 저희 남편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자네 어머니가 방금 나한테 전화했는데 자네 시어머니 말 도대체 무슨 소린가? 남편이 당황하면서 대답했어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사돈이 전화해서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며느리가 시어머니 안 모시고 산다고 내가 딸 예절도 못 가르쳤다고 하더라. 그리고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도리고 이치라고. 장모님, 그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나이가 있으면 며느리가 모셔야 해? 그럴 거면 아들 결혼시키지 말고 둘이 사셨어야지. 내가 우리 딸 시집 보낼 때 행복하게 살라고 보냈지. 시어머니 뒤치다꺼리 하라고 결혼시킨 게 아니야. 장모님, 진정하세요. 자네, 내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말하네.
남편이면 중간에서 처신 똑바로 하게. 친정엄마와 남편의 대화를 보고 저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친정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드리지 않았었는데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셨으면 저렇게 말씀하시나 싶었죠. 이런 식으로 감정 소모하면서는 정말 못 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의 소개로 변호사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 당장 이혼하겠다는 건 아니었지만 정말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인데 남편이 계속 시어머니만 편들어요. 이제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자고 해서 거절했더니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들어주시더라고요. 많이 힘드셨겠네요. 그런데 혹시 이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확실히 정한 건 아니긴 한데 알아는 보려고요. 그러시면 재산 분할부터 알아봐야겠네요. 집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저희 부부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럼 등기부등본이나 관련 서류들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정확한 지분과 명의를 확인해 봐야 해요. 알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서류를 찾기 시작했어요. 집에서 등기부등본을 찾았는데 정말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집 명의는 저희 부부의 공동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서류상 남편 명의가 아닌 시모와 제가 공동 명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날짜를 확인해 보니 몇 달 전이었어요. 제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명의가 바뀐 거였어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명의 이전 서류도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남편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집 명의를 시어머니로 바꿔놓았다는 거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집 명의 문제로 그렇게 싸웠는데 결국 몰래 시어머니 명의로 바꿔놓다니요. 갑자기 전에 미숙 언니가 저한테 물었던 게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랑 명의 문제로 일단락이 되고 소문이 잘 못 났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집이 시모 앞으로 명의가 바뀌었다는 거. 동네에서 저만 모르고 다 알고 있던 거였어요. 속이 뒤집혔어요. 25년 동안 같이 산 남편이 저를 이렇게 속일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더 화가 나는 건 제가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제 동의 없이 결국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게 무슨 부부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날 밤 집 명의에 대해 남편에게 따지니까 오히려 더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뭐가 문제야? 내가 너 명의까지 싹 다 우리 엄마한테 드린 것도 아니고 내 명의 부분만 드린 건데 우리 엄마가 혼자서 나 이제껏 키워준 값이야.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집 살 때 우리 친정에서 80% 이상 돈을 댔어. 시댁에서 돈 한 푼 주신 적이라도 있어? 우리 부모님 돈으로 산 집인데 왜 시어머니 명의로 가야 해? 자기한테 공동 명의로 해주니까 뭐 본인이 이룬 재산인 듯 싶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나 키우셨는데 아들이 돼서 그 정도도 못하게 하냐? 너 왜 이렇게 매정해? 그럼 당신이 번 돈으로 당신이 효도해. 왜 친정에서 돈 대준 게 어머님 쪽으로 넘어가야 하냐고? 그리고 부부라면 최소한 상의를 했어야지.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만 안 하셨어도 나 이런 식으로 안 나왔어. 며느리는 갈구고 싶고 명의도 탐이 나신데? 정말 답답했어요. 남편은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날 밤 격한 싸움 이후 저는 정말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은 이런 식으로 살 수 없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변호사님,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싶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집 명의 문제는 어떻게 되셨나요? 남편이 자기 명의 부분을 시어머니한테 넘겼어요. 제 동의 없이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이 경우 명의 이전이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재산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고 실질적인 기여도를 따져서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친정에서 돈을 많이 보탰는데 그것도 인정되나요? 당연히 인정됩니다. 특히 사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셨고 친정에서 80% 이상을 지원했다면 남편 측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이전한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예요.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럼 집을 되찾을 수 있나요? 전부라고 확답할 순 없지만 시어머니 쪽으로 넘어간 명의가 전부 인정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예상하셔야 해요.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전달했을 때 남편은 정말 당황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이혼하려고? 응. 더 이상은 못 살겠어. 집 문제는 다시 상의해 볼 수 있잖아. 상해. 지금까지 언제 나랑 상의했어? 그래도 25년간 우리가 산 세월은 생각 안 해. 이 정도 일로 이렇게 헤어진다고? 이 정도 일? 어머님한테 내 동의도 없이 명예 넘긴 게 아직도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 25년 동안 참았으니까 이제 그만 참을 거야. 더 말할 가치도 없어. 남편과의 이혼 소송이 시작되고 1년쯤 흐른 후 재판부는 저희 손을 들어줬습니다. 25년간의 맞벌이 기여도, 친정에서 지원받은 집값의 80%,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저희 동의 없이 시모에게 명의를 넘긴 것이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인정한 거예요. 피고는 혼인 기간 중 원고의 동의 없이 부동산 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음이 인정됩니다. 판사님의 선고가 떨어지던 순간 저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판정을 받은 기분이었죠.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남편의 얼굴은 정말 볼만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아이와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고 친정엄마도 저희와 함께 지내기로 하셨어요. 우리 딸, 이제 자유야. 마음 편히 살아.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용기 못 냈을 거예요. 딸아이도 처음엔 저희의 이혼으로 힘들어했지만 오히려 집안 분위기가 편해지니까 더 밝아졌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1년 반이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효선아, 나야. 무슨 일이야? 할 말이 있어서. 뭔데? 우리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내가 많이 반성했어. 진짜야. 그러게 진작에 결혼할 때 잘했어야지. 이혼까지 한 마당에 무슨 소리야? 효선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너만 생각하고 살게. 갑자기 뭔 뜬금없는 소리냐고 하니까 남편이 진짜 이유를 털어놓더라고요. 사실은 엄마가 많이 아프셔.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어. 혼자 계시기가 힘든 상황이야. 그럼 당신이 모시면 되잖아.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 혼자서는 회사 일도 있고 엄마 돌보기가 쉽지 않아. 그제서야 남편의 속내가 보이더라고요. 이혼까지 한마당에 아픈 시모를 모시라고 전화한 거였어요. 야, 김민수. 가지가지한다 정말. 네 부모 사랑 눈물 나서 못 봐주겠다. 그러면서 넌 모시기 싫고 이혼까지 한 마당에 나한테 대리효도 시키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25년 동안 나 부려먹고 이혼하고 나서도 또 부려먹으려고? 너네 엄마 모셔줄 여자
지금이라도 찾으면 되겠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끝까지 모셔. 나한테는 전화 다신 하지 마. 나중에 동네에서 들은 소식으로는 남편이 결국 시모를 요양원에 모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요양원은 안 된다고 하더니 결국 본인이 그렇게 한 거죠. 이제 저는 정말 평온한 삶을 살고 있어요. 친정엄마도 저희와 함께 지내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세요. 이제껏 왜 그렇게 바보처럼 오랫동안 참고 살았나 싶어요. 지금 저는 정말 자유롭거든요. 25년 동안 참고 견뎠던 그 시간들이 정말 아까울 정도로요. 여러분, 저는 이번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아내보다 엄마만 바라보는 아들은 남편이 될 자격이 없다는 거요. 결혼은 두 사람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기존 가정의 며느리를 편입시키는 게 아니라요. 만약 여러분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행복할 거예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